2025년 말 유럽 방산 시장에 충격적인 분석 보고서 하나가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최고의 명품 전차로 불리던 독일 러파드2 전차 10대의 가치가 한국 K2 전차 단 한 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극단적인 평가는 단순한 성능 비교를 넘어 전쟁 직전 실전 투입 가능성이라는 희소성을 반영한 계산이었습니다. 이는 유럽 전차 질서가 과거의 기준을 완전히 벗어났음을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이 놀라운 가치, 역전 현상의 배경에는 유럽이 직면한 심각한 전차 부족 사태가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수천 대의 러파드2 전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전쟁 첫날 투입 가능한 전차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독일의 자주포 PGH-2000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독일 언론 벨트지의 2023년 보도에 따르면 독일이 보유한 119문 중 즉시 사용 가능한 자주포는 겨우 40문에 불과했습니다. 전차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독일 연방군이 보유한 3기 20대의 러파드2 전차 중에서 실제로 전투 배치 준비를 완료한 대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절반도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기체와 개량 대기, 부품 부족 등이 겹치면서 명목상 보유 수량과 실제 가용, 전력 간의 괴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러파드2 전차를 다수 보유한 유럽 국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폴란드는 러파드2를 점진적으로 포기하기로 결정했고 덴마크와 체코는 독일제 PGH-2000 자주포를 선택했다가 기술적 문제와 납기 지연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량보다는 즉시 전력화 가능성이 새로운 가치 기준으로 부상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전차를 보유해도 전쟁이 터지면 당장 쓸 수 있는 전차가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K2 전차는 즉시 투입 가능하며 보급 및 정비 체계가 완비되어 있다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이를 직접 증명했습니다. 2022년 계약 후 2025년까지 K2 전차 180대를 모두 인도받았습니다. 이는 유럽에서 전례 없는 납기 속도입니다. 같은 기간 노르웨이는 러파드2를 주문했지만 9년 뒤에나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유럽 방산 전문 매체 디펜스 마니아는 노르웨이가 K2를 선택했다면 2024년부터 30대씩 순차적으로 받아 2028년 후반에는 전차 부대 완편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가격 경쟁력 또한 압도적입니다. 2025년 오스트리아가 러파드2A 전차 58대를 약 17억 유로, 한화 약 2조 5천억 원에 구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당 가격이 무려 430억 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K2 전차는 기본형 수출 비용이 약 200억 원 수준으로 러파드2A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폴란드가 요구하는 성능 개량과 현지 생산을 위한 기술 이전 비용을 모두 포함한 K2 전차 2차 수출 계약조차도 러파드2A의 대당 가격을 넘지 못했습니다. 생산 속도의 차이는 더욱 극명합니다. 독일은 연간 약 58대의 전차를 생산할 수 있는 반면 K2는 연간 최대 150대 생산이 가능합니다. 유럽 군사 매체들은 여러 나라가 러파드2A를 대량으로 도입하기 어려워하고 있으며 종주국인 독일조차도 150대 미만의 수량만 도입하기로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파드2의 또 다른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부품 공급과 정비의 복잡성입니다. 2023년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부터 러파드2 전차 70여 대를 지원받았지만 부품 부족과 정비 인력 부족으로 고전했습니다. 최소 10대는 수리를 위해 폴란드와 독일로 보내져야 했습니다. 미국 군사 컨설턴트 얼라스무센은 러파드2가 분명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지만 실전에서는 부품 부족, 정비 인력 부족, 복잡한 기술로 인한 문제들에 직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장에서 가장 가치 있는 전차는
최고의 성능을 가진 전차가 아니라 적정 성능으로 항상 작동하는 전차임이 입증된 것입니다. 폴란드는 K2 전차의 이러한 장점을 일찌감치 파악했습니다. 우크라이나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미개발 험지가 많고 진창도 자주 생기는 폴란드에서 기존에 운용 중이던 러파드2와 미국에서 도입한 M1 에이브람스 등 중량이 많이 나가 험지 이동에 문제가 있는 전차들을 후방이나 지형이 평탄한 쪽으로 돌렸습니다. 대신 유기압식 현수 장치를 장착해 험지 돌파 능력이 뛰어난 K2 전차를 험지가 많은 예상주 격전지에 집중 배치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는 K2는 라스푸티차 지형에서도 끄떡없는 내구성을 보여주며 움직이는 현대의 힘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K2 전차가 장착한 유럽 최상급의 센서, 열상, 사격 통제 장치는 먼저 보고, 먼저 조준하며, 먼저 명중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헌터킬러 시스템을 통해 전차장이 독립적으로 전장을 관측하고 사격을 지휘할 수 있어 기존 러파드2나 PT-111 전차 대비 큰 강점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전차의 교환 가치가 대수가 아닌 전쟁 기여도 기준으로 재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분석 시나리오에서는 러파드 10대당 K2 한 대의 맞교환이라는 극단적 가정까지 등장했습니다. 유럽 방산 분석가는 이는 단순한 성능 비교가 아니라 전쟁 직전 실전 투입 가능성이라는 희소성을 반영한 계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뒤늦게 위기감을 느낀 일부 유럽 국가는 K2 한 대 확보를 위해 기존 전차 전력을 통째로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후 전차 수십 대를 유지, 개량하는 대신 K2 소수 정예 전력으로 전환하려는 발상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한 군사 전문가는 많은 유럽 국가들이 러파드2를 대량으로 도입하기 어려워하는 상황에서 K2는 저렴하면서도 즉시 전력화가 가능한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전차를 많이 가진 국가보다 쓸 수 있는 전차를 가진 국가가 강해졌음을 의미합니다. 러파드는 수량 자산으로, K2는 결정적 자산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폴란드는 K2를 선점한 유일한 대규모 보유국으로서 사실상 전차 가치평가의 기준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 총 1000대 보유 계획을 세웠고 2025년 8월 2차 계약을 통해 추가 180대를 확정했습니다. 이 중 117대는 현대로템이 생산하여 공급하고 K2PL 버전 63대는 폴란드 업체 PG지구가 현지 생산합니다. 폴란드형 K2PL에는 적군의 대전차 유도미사일과 드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하드킬 방식의 능동 방호 장치와 전파를 교란하여 드론의 정상 가동을 막는 드론 제머가 탑재됩니다. 폴란드 현지 생산을 통해 유럽 수출 야망을 실현하고 루마니아와 슬로바키아 등으로부터 추가 수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차 교환 논의는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전력구조 재편 선언에 가까운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제 몇 대를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전쟁 첫날 투입 가능한가가 모든 계산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유럽 전차 질서가 이미 과거의 기준을 벗어났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K2 한 대의 가치는 단순한 전차 한 대가 아닌 전쟁 초반 주도권을 의미하는 수치로 환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차는 더 이상 창고에 쌓아두는 재고가 아니라 교환 불균형을 감수해서라도 확보해야 할 전략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독일도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2025년 11월 30년 만에 완전히 새로 제작한 주력 전차 러파드2A를 공개하고 복서 장갑차 생산을 연 500대 이상으로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러파드2A는 이스라엘 라파엘사의 트로피 능동 방어 시스템을 탑재하고 새로운 디지털 백본을 통해 360도 상황 인식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의 전 세계 전투 차량 생산 능력은 복서, 링스, 푸마를 포함해 연간 약 600대 규모이며
이 중 약 400대만 실제 생산되고 있습니다. K2의 연간 최대 190대 생산 능력과 비교하면 전차만 놓고 보더라도 여전히 생산 속도에서 뒤처져 있는 것입니다. 유럽 방산 전문지는 독일의 생산 능력 확대는 유럽 방산 시장에서 한국 무기 체계와의 경쟁 구도를 재편할 것이라면서도 레오파드 2A가 K2 전차의 2배 가격이면서도 생산 속도는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유럽 방산의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은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의 시대에서 스마트 가치의 시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유럽산 무기의 고가 정책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은 유럽산 무기 구매를 늘리면서도 필요시 한국산 무기를 적극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전차의 숫자가 아니라 전쟁 첫날부터 싸울 수 있는 전차가 필요했다며 K2는 그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폴란드가 유럽의 K2 전차 생산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전차가 폴란드의 안보와 평화를 수호하고 현지 방위 산업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차 가치의 역전 현상은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닙니다. 이는 전쟁의 양상이 바뀌고 전력 평가의 기준이 바뀌며 군사력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레오파드 10대가 K2 한 대가 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